오는 10월 우유의 원료인 머뉴 가격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흰우유 1리터 가격이 3,000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밀크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우유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우유값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해 이번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마트에 가보면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에 우유 가격도 오른다면서요? 네, 바로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7일 1리터당 음용유 원유 가격을 현행 996원에서 1,084원으로 8.8%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유를 비롯해서 우유를 주 재료로 하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제품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상폭이 21원, 49원, 88원으로 해마다 거의 2배씩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유를 판매하는 제조사 입장에선 원가 상승에 따라 판매가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2,000원대 후반인 흰우유 1리터 가격이 결국 가격 인상을 거치면 3,000원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2021년 이후 매년 우유 원재료와 판매가가 모두 올랐다는 건데 낙농업계나 제조업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제조업체 먼저 살펴보면요. 유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모두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 그래프입니다. 높을수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세계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20년 이후 꾸준히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원유 가격 인상의 영향권에 있는 올해 1분기를 작년과 비교해 봐도요. 매일유업이 4.2%에서 2.8%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남양유업은 마이너스 9.5%에서 마이너스 6.5%로 그 수치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보니 기업의 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매일유업은 꾸준한 하락세를 겪고 있고 남양유업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유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도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경영주가 전체 절반 이상인데다가 업을 이어갈 후계자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가격 인상분만으로는 불어나는 부채를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낙농가의 비율 약 80%로 전년도보다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요. 소비 측면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출생률이 떨어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유 소비가 줄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엄밀히 표현하면 사실 전체 유제품 소비량은 늘고 있고 줄어드는 것은 국내산 우유 비중입니다. 우유 수입량은 지난 2018년 210만 톤을 기록하면서 국내 생산량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125만 톤에서 240만 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가장 큰 원인은 수입 유제품의 값이 국내산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수입 멸균 우유 같은 경우 1리터당 가격이 1,500원 정도로 국내 제품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빵이나 카페 등 우유를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2, 3년 뒤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의 관세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제품은 7.2%, 유럽산은 9.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2026년이 되면 모두 0%로 변경이 됩니다. 안 그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세까지 안 붙으면 국내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수입산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제조업체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우유업체 대부분은 10월 원유 가격 인상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제품 판매가 조정이 필요한데 마구잡이로 올렸다가 판매량도 떨어질 수도 있고 게다가 고물가의 지범으로 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모로 기업 입장에선 이번 가격 인상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한때 푸르밀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을 정도로 업계 전반에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은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디저트 분야나 단백질 음료, 건기식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온라인 또는 B2B로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우유 산업 전체를 위해서 원유 가격 산정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원가를 올려도 국내 유업계, 낙농가, 소비자 모두 힘들어지기만 하고 수입산 제품의 비중만 늘어나는 상황. 전문가는 고질적인 저수익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농가나 유업계는 저수익 구조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우유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생산비 연동 원유 가격 결정 구조 자체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낙농가들이 그 고부가 가치 생산이라든가 또 프리미엄 제품 생산으로 생산 자체를 바꾸어서 이 연착륙할 수 있게 관련 당국의 지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유통 마진 축소, 사료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우유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내산 원유 비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 손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